커피는 방광염에 얼마나 안 좋을까요? 그렇다면 디카페인 커피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방광면역혁명의 저자 윤성국 원장입니다. 방광염에 걸렸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즐기던 커피를 더 이상 마시지 못하게 될까 하는 불안감인데요. 여기에 더해 혹시 커피가 방광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실 겁니다.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오늘은 방광염과 커피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카페인이 방광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방광염이 있을 때 커피를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지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원인 모를 방광염 재발로 고생하지 않으면서도 부담 없이 커피를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커피가 방광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면 먼저 카페인의 작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신경계를 자극하여 각성 효과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방광 근육에도 영향을 미쳐서 배뇨 횟수를 증가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카페인을 섭취하면 이뇨 작용이 활발해져서 몸이 소변을 더 자주 배출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방광이 자주 비워지면 방광 점막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특히 방광염이 있거나 방광이 예민한 분들은 이런 자극이 염증을 악화시키거나 재발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 미국 비뇨기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이 과민성 방광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연구에서는 카페인 섭취량이 많을수록 절박뇨와 빈뇨 증상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 200mg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한 여성들이 방광 자극 증상을 경험할 확률이 70%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커피가 방광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마시는 것만으로 방광염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커피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방광염을 유발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방광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한 연구에서는 방광염을 앓고 있는 환자 중에 커피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커피를 마시지 않은 그룹보다 방광염 증상이 30에서 50% 더 심하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커피뿐만 아니라 카페인이 포함된 녹차, 홍차, 탄산음료 등도 방광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피의 또 다른 문제는 산성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커피의 pH는 4에서 5 정도로 산성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이러한 산성 물질이 방광으로 들어가면 방광 점막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염증이 있거나 예민한 상태에서는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커피와 같은 산성 음료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방광염 재발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디카페인 커피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카페인이 방광을 자극하는 주요 성분이므로 카페인이 제거된 디카페인 커피라면 방광 건강에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디카페인 커피도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일반 커피보다 카페인 함유량이 낮기는 하지만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디카페인 커피 한 잔에는 약 2에서 5mg 정도의 카페인이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체질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양입니다. 또한 디카페인 커피도 산성도가 높기 때문에 방광 점막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디카페인 커피를 마신 후에도 방광 자극 증상을 경험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위산역류나 방광이 예민한 사람에게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방광염 환자들은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지키면 방광을 보호하면서도 커피를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루 카페인 섭취량을 100mg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한 잔에는 150에서 200mg 정도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잔 정도로 줄이면 방광에 미치는 자극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성도가 낮은 커피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콜드브루 커피는 일반적으로 산도가 낮아 방광 자극을 줄일 수 있으며 저산성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커피를 마신 후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방광에 남아있는 자극 물질을 희석하는 효과가 있어서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커피는 방광염 환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음료지만 섭취 방법을 조절하면 어느 정도 즐길 수는 있습니다. 즉, 카페인 함량과 산도를 고려해서 선택하면 방광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커피를 마시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50대 후반의 여성 환자분이 한 분 내원하셨었는데요. 방광염이 재발하면서 소변을 볼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 고민이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상담을 해보니까 이 환자분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로 바꿨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계속 마셨다고 하십니다. 이분께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뿐만 아니라 산성 성분도 방광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줄이고 보리차나 생강차 같은 따뜻한 차로 대체해 보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커피를 끊고 나서부터는 방광염 증상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환자분은 결국 커피를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하고 필요할 때는 디카페인 커피 대신 생강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서 방광염이 재발하는 빈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무조건 커피를 끊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광염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면 커피가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에게 맞는 음료인지가 아니라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커피를 줄이고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대체 음료를 찾아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는 많은 분들에게 일상에 즐거움을 주는 음료이지만 방광 건강을 생각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해서 빈뇨, 절박뇨, 배뇨통 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의 높은 산성도는 방광 점막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서 방광염이 자주 재발하는 분들은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100mg 이하로 카페인을 제한하고 산도가 낮은 커피를 선택하며 충분한 수분을 함께 섭취하는 방법을 실천하면 방광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